이번 주 살펴볼 지역은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입지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파주 운정 신도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아파트가 정말 많죠. 이러한 지역의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미래가 궁금하다면 지금 현재 입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입지인지, 아니면 되게 아쉬움이 많은 입지인지, 한계가 있는 입지인지, 그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곳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동서남북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동서남북 지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어지간한 신도시 스스로 다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고양시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가 파주 운정 신도시죠. 북쪽에 뭐가 있죠? 예, 북한이 있겠죠. 뭐 없는 거예요. 왼쪽에 뭐가 있죠? 없죠, 사실은. 오른쪽에 뭐가 있죠? 오른쪽도 사실은 딱히 뭐가 없어요. 가장 접해 있는 부분들 보면 여긴 전부 공장지대입니다. 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고양시가 있죠. 그래서 파주에 살고 싶어 하는 배우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동서남북 중에 그 아래쪽에 있는 고양시에서 구축 아파트 살 바에는 나 그냥 신도시 살고 싶어. 조금 거리가 있지만 내가 회사가 어차피 서울이 아니니까,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파주 운정 살래. 이제 이런 수요가 있는 거죠. 도시의 형성, 이곳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크게 3개 블럭이 있습니다. 1블럭은 어디냐면 운정 1, 2지구가 바로 오른쪽에 있죠. 두 번째로 교화지구가 훨씬 더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정 3지구가 지금 현재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크게 3개의 블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1, 2지구는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 일부 남아있는 빈 땅에 뒤늦게 지어져서 좀 신축인 아파트도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파주 운정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곳은 교화지구보다는 파주 운정 1, 2지구, 3지구 2개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언제 이곳을 지구로 지정을 했고 언제 준공을 완료했는지까지도 나와 있죠.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누르륵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 2지구랑 3지구까지, 3지구가 늦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 2지구에 대한 이 토지 계획 이용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설계 도면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봐야 되죠? 첫 번째는 수도권이니까 역세권 여부, 두 번째는 상업시설이 신도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상업지가 어디에 좀 잘 되어 있느냐. 사실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센터에 탁 있어주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중심 상업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상권들 사이사이도 있어요. 준주거부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정 3지구가 있는데 3지구는 요 교화지구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GTX 초역세권이 될 여기 가운데 센터 부분, 여기 보이시죠? 중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여기 주창복합하고 이제 아파트가 쫙 들어올 곳, 여기랑 포함해서 위쪽, 저 위쪽 기통이까지 남아있는 개발을 못했던 부지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3지구 진행할 때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할 때 같이 해야지 요거 한 번 만들고 또 한참 쉬었다가 GTX 들어올 때 요거 한 번만 더 만들었다가 옆에 만들었다가 하면 이건 리소스 낭비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화지구는 이게 2005년에서 2008년도에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지구는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가장 먼저 한 거랑 가장 늦게 하는 거의 연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최소 17년에서 그 한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교화보다 신축이 있는 곳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제 3지구를 좀 더 확대해 보면 3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곳들이 아직은 가보면 휑하지만 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은 결국은 GTX 역세권이 되는 곳이 중심이 될 수밖에
있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한번 좀 큰 그림을 한번 봤고요. 자, 한번 슬라이스로 한번 쪼개볼까요? 제가 잘하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주 운정 돼지고기 한 마리 왔구나. 오케이. 딱 책상에 올려. 그 다음에 한번 이걸 까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위별로 이렇게 쫙 자르는 거. 어디가 제일 맛있는 부위일까? 이거를 겁나게 빠르게 칼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입지 분석을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볼까요? 일단은 그 운정 1, 2지구에서 1, 2지구가 어디 있었죠? 아까 봤죠? 이쪽이죠. 이쪽에서도 슬라이스를 딱 이렇게 내는 거예요. 슬라이스를 내는 건데 저는 어떻게 이걸 슬라이스를 내냐면 요렇게 딱딱 냈습니다. 왜 이렇게 냈을까요? 산내마을, 해솔마을, 한빛마을, 한울마을, 마을이 딱 있는 거예요. 마을을 가지고 이렇게 딱 슬라이스를 낸 거예요. 슬라이스를 낸 다음에 어떤 부위가 가장 맛있을까? 만약에 똑같은 연식, 똑같은 브랜드로 동시에 다 지어졌다고 하면 어떤 곳이 가장 비쌀까? 라는 측면으로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GTX가 여기 들어올 거거든요. 운정역. 이게 들어오면 운정역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어쩔 수 없이 대장이 됩니다. 대장이 돼요. 근데 만약에 GTX가 없었다면 지금 없잖아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사이드가 돼버리죠. 오히려 요 야담역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가 오히려 역이죠. 역세권이죠. 서울로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역세권에 여기에 중심상업지구가 발달된 곳에서 공원이 가까우면서 아래쪽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사이사이에 준주거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부위가 가장 맛있는 부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딱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면 어디가 좋을까? 여기 왼쪽 아래가 좋을까? 위쪽이 좋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치사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위쪽이 사이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반전이 이제 GTX로부터 생기는 거죠. 이 GTX로 한번 생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한울마을 그리고 산내마을 요 친구들은 전부 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완전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개발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여기까지 안 했다가 나중에 개발을 해준 거예요. 뒤늦게. 그러니까 연식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죠. 그래서 토지의 입지만 놓고 보면 이쪽이 좋을 수 있는데 GTX가 들어오니까 토지 입지도 얘가 좋아져 버리고 신축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또 브랜드라서 여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대장 입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좀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호수공원 바라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선택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전국에 이런 컨셉의 아파트가 있어요. 뭐 호수공원에 지방에 있는데 이렇게 호수 뷰가 나오는 이런 친구들 보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냥 조용하게 거주하기에 그냥 좋은 아파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여기 있는 롯데캐슬도 좋은 아파트지만 여기보다는 오히려 한빛마을 쪽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선호되는 입지다. 그리고 과거에는 얘가 거의 대장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울, 운정, 아이파크, 프로지오, 이 힐스테이트 세 개 트리오로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 입지가 역전되어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걸 또 한 번 더 확대하면 이제 한빛마을하고 여기 한울마을이 딱 갈라지죠. 갈라지고 여기서 오른쪽이 조금 더 맛있는 부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들어가면 뭐 할 얘기 엄청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캐슬, 요 칸타빌, 요 친구가 가장 무난한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하고 가깝고 여기 이제 학원하고 뭐 상업지 가깝고 호수 가까우면서 대형 평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식이 조금 더 새 거긴 한데 5년 더 신축이긴 하지만 33평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이 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연식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입지적으로 좋은 입지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여기 있지만 초, 중, 고 다 누릴 수 있는 칸타빌 정도면 좀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 왼쪽 해솔마을들 해솔마을들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도 뭐 살기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도 얼마든지 여기 뭐 병원하고 메디컬센터 다 잘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도 가까워서 여기는 단지들도 살기에는 좋죠. 다만 상대적으로 운전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요소, 입지 요소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내마을. 산내마을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했는데, 요 트리오, 이 세 개 아파트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위쪽에도 사실은 산내마을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데, 여기에 홈플러스랑 주임상업지구가 여기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좋아라 합니다. 학원도 여기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여기 아파트 연식이 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새 것도 있는데요. 다 살기는 무난하고 좋아요. 다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쪽에 있는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GTX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내가 만약에 GTX를 매일매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뭐 높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지역을 조금 특징별로 조금씩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지구 진행하고 있죠. 3지구 요 왼쪽 아래, 그리고 위에 이제 교화지구가 있고요. 요 왼쪽 아래에서도 한번 좀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은근히 LH에서 지은 게 많아요. 파밀리도 마찬가지고 우미도 마찬가지고 호연평수로 해서 모던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단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입지를 좀 찾아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GTX 가까운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조금 더 인기를 얻겠죠. 그곳에 갔을 때 느끼는 그 포근함, 그 다음에 그 상업지랑 그 아파트가 딱 어우러지는 그 감싸지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거리상으로는 여기 중흥 S클래스가 가깝다고 봐지지만 이 도로가 워낙 큰 도로라 가지고 이 도로로서 단지로 들어가는 기분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 도로거든요. 완전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숲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뭐 위아래 좌우 뭐 아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지 느낌을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포근한 단지, 위쪽으로도 이용할 시설이 있고 아래쪽에도 또 이용할 시설이 또 있고, 여차하면 또 여기까지 걸어갈 수 있고 학교 가깝고, 이제 이런 단지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퍼스트 이렇게 있죠. 대방에서 이 이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메트로 뭐 모시기. 그래서 대방, 예, 일군 건설사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요런 입지가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는 입지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쪽으로 해서 뭐 교화지구가 있죠. 교화지구도 여기 뭐 상권이 있으니까 그 상권을 감싸고 있으면서 학교 가까운 단지들을 선호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주택가들 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아파트로만 밀집되어 있는 곳들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구역별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대장 입지, 대장 아파트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입지만 놓고 보면 과거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곳이 좋았지만 지금은 GTX가 들어오고 신축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기 입지가 대장 입지가 돼 버렸습니다. 시세상으로. 물론 앞으로 또 여기 안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친구들이 현재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 세 개 단지 중에서 어떤 곳이 더 좋을까? 더 선호할까? 더 비쌀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항상 이곳에 거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지를 바라보거든요. 제가 여기 단지 뭐 동서남북 전부 다 걸어봤거든요. 걸어봤을 때 아파트 생김새는 아이파크 잘 지어놨습니다. 뭐 꿈의 도시처럼 지어놨어요. 이게 막 1층과 2층이 복층으로 뭔가 단지를 구성한 느낌으로 저녁에 가보면 으리으리하거든요. 현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현재 동서남북에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너무 부족합니다. 뭐 물론 차 타고 가면 되지 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좀 편하게 가서 뭐 스타벅스 가서 근처에 가서 건너 좀 하다가 온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뭐 아파서 내과 같은 데 간다거나, 뭐 아이들 뭐 태권도 학원 갔다가 뭐 학원 갔다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걸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없어요. 그게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것보다 나은 곳은 푸르지오가 낫고, 푸르지오보다는 사실은 힐스테이트가 더 인프라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죠. 바로 위에 이제 학원가 형성되어 있고, 또 마트, 홈플러스 있고, 쫙 상업지가 가깝고, 여기만 상업지가 아니라 요쪽 왼쪽에 또 내려가면 또 뭐 KFC하고 또 상업지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의 아파트도 이렇게 쫙 감싸주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단점이 GTX가 멀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출근을 서울로 안 하고 저기 뭐 삼성지구로 하고 있고 뭐 나는 그냥 애들 키우고 여기서 거주만 하면 되고 출근할 일이 없어 했을 때 과연 세 개 단지 중에 여성분은 어디를 선택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단지 깔끔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로 가겠지만 대중적으로는 힐스테이트를 좀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쪽 권역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입주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쪽 권역, 한빛마을이 대장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 좀 볼까요? 파주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저쪽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주 디스플레이 관련된 버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통근버스가. 그리고 저 왼쪽에 가면 출판 도시 있죠. 디스플레이는 한 요쯤에 거리가 좀 있어요. 요쯤에 있고, 파주 이게 출판 도시는 여기에 있고, 근데 출판 도시는 사실 대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메디컬 시티 해가지고 또 여기다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하겠다라는 거지. 항상 모든 신도시의 메디컬 시티는 센터는 진짜 시간 많이 걸리고 정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미지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조금 물음표긴 해요. 없는 것도 있는 게 훨씬 좋지만 일반적인 기업들 들어와 주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일자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는 편이다. 다만 재밌는 게 이제 여기 좌우 뭐 이런 곳에 공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다 공장이에요. 다 공장이고 이게 이제 진짜 정말로 많다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곳에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여기 또 선택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권들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큰 백화점은 없고요. 백화점은 없고 마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마트. 그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스타벅스 있고 상권이 조금 있죠. 상권이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애매한 게 오른쪽 공원이 있다 보니까 또 위쪽도 좀 비어 있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여기를 전부 다 걸어서 오기는 좀 애매해요. 중간에 또 끊어 먹는 이런 또 준주거 또 상업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곳이 이제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가 오히려 상업지가 조금 더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한번 로드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학원들이 많죠. 또 저녁에 가보면 학원 차들이 여기 또 쫙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곳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여기랑 가까운 아파트가 있긴 한데 여기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를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상권은 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도 상권이 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좀 작은 상권들이 있고요. 그게 여기저기에 조금씩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상업지구 또 사이사이에 되게 또 작은 상권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상업지가 아니라 대부분 다 뭐 일종 일반 주거가 많아가지고 1층에만 뭐 조금 있지 나머지는 다 상가주택처럼 위에 다 그냥 사람 사는 데입니다.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일반적인 상업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몇 개, 요 앞쪽에 있는 건물 몇 개, 이런 거, 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것들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 무슨 태권도 선수 이대훈 선수인가요? 그분 태권도장이 여기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관건이죠. 여기 관건인데 결국은 초중고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초중고 가까워야 되는데 초중고가 여기 가깝게 되어 있는 단지가 있죠. 근데 그곳은 전부 다 LH에서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아 보면은 일반인이 선택할 수가 없죠. 일반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서 GTX 가까우면서 학교를 품고 있는 곳은 결국은 이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결국은 뭐 나름 좀 인기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부 여기 주상복합 있으면 또 주상복합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일부 여기 좋아하겠죠. 근데 애들을 키우기에 엄청 좋은 환경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쪽이 가장 좀 선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는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군들을 좀 봐야 되는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학군이라는 말을 쓰기가 사실 조금 그렇더라고요. 학업 솜씨도 평가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보면 특정 학교가 매년 막 상위권에 있는 경우가 잘 없고요. 그 등수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그만큼 독보적인 학군이 좀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뭐 한빛 이런 곳들에 있는 학교들, 뭐 중학교, 한빛 중학교 이런 것들 무난하고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쪽에 있는 또 뭐 학교 동패중, 그다음 저 위쪽에 있는 뭐 또 중학교 다 골고루 조금씩 다 무난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료 같은 것들도 저도 보기는 하는데 특목고 보내고 하는 것들이 뭐 해설중, 동패중, 뭐 지산중, 한빛중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숫자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학군보다는 어디가 학원이 좀 더 잘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요 홈플러스 인근 여기 학원이 그나마 전체 중에서 제일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학원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서 1등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학군까지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네요. 어떤가요? 처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살펴봤던 파주 운정 신도시 느낌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느낌이 좀 왔나요? 내가 파주에 이사를 오게 되어서 뭐 남편 직장인 일로 와가지고 아이들 키우기에 좋으면서도 좀 새 아파트면서도 좀 나중에 시세도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한빛마을이 무난한데 지금은 이쪽에 있는 아파트 세 개가 조금 더 선호되더라. 그리고 이제 일부 이쪽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도 조금 선택하는 분들이 있더라. 라는 거. 그리고 새 아파트가 아니라 저는 진짜 아파트로만 좀 구성되어 있고 조용하고 GTX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저는 한빛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집 앞에 나와가지고 슬리퍼 신고 맥주 한 잔 탁 먹으면서 친구 초대해가지고 그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하는 분들은 야당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야당역에 놀 수 있는 거, 뭐 고깃집, 뭐 나이트클럽, 뭐 그런 것들은 여기에 그나마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은 저로 갈 거고요. 저는 그냥 가성비 있게 초등학교 가깝고 그냥 가까운 병원들 조금 있으면 충분해요 하는 분들은 뭐 이런 와동동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는 요쪽하고 한빛마을 그 두 개가 대중적이고 나머지 신축 좋아하는 분들은 요쪽. 딱 이렇게 딱 그냥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주 운정 신도시 입지까지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입지에서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파주 운정의 가격 과거 고점할 때 10억을 찍었거든요. 파주 운정이 10억이라고? 이랬던 아파트가 물론 지금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GTX 지금 개통도 안 했는데 개통하고 그 센터 역할 센터를 지금 다 개발해주고 나면 도대체 여기는 시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아파트는 훈풍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죠.